문화체육관광부의 체육국장님, 유병체육장님 나오셨죠? 예. 질의하겠습니다. 지난해 저희가 고 최숙현 선수의 그 비극을 계기로 우리 스포츠계의 비리를 뿌리 뽑자라는 취지로 스포츠윤리센터를 출범시켰습니다. 맞죠? 예, 그렇습니다. 예. 지금까지 어떻게 역할을 잘 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예, 초반 좀 혼선이 있고 좀 기대에 못 미친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올 상반기부터는 정상화돼서 심의라든가 다른 전문 인력 보강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추가로 크게 개선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체육국장님께서 인사과장도 하셨어요. 과거에. 그렇죠? 스포츠윤리센터의 출범 구성이 처음부터 아주 잘 됐다라고 자부하실 수 있습니까? 그 당시에 제가 있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나중에 예, 지난 되셨는지를 국감에서도 물어본 게 아니라 지금 잘 조직됐는지를 제가 확인한 겁니다. 그렇게 평가하시냐고요, 개인적으로. 지난 저희 내부 아시다시피 이제 감사를 통해서 초반 초기에 인력 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를 철저하게 철저히 하셨습니까? 감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럼 본격 질의 드리겠습니다. 오늘 뉴스 하나를 좀 제가 확인했습니다. 문체부 산하의 스포츠윤리센터에서 처음에 출범 시에 그 직원 채용에 있어서 합격자와 탈락자가 뒤바뀌었는데도 문화체육관광부가 아무 조처를 하지 않았고 이를 묵인하고 심지어 저희 의원실이 관련 정보 자료를 요구하는데도 지금까지도 문체부가 거부하고 있습니다. 오늘 유병체육장님께서는 국감장 많이 오셔봐서 아실 테지만 위증에 대한 책임이 얼마나 엄중하고 무거운지 잘 알고 계시죠? 예, 예. 국회에서 증인 감정 등에 관한 법률을 아시겠지만 제가 한번 다시 소개해 드리자면 국회에서 국정조사와 관련해 보고와 서류에 대한 제출 요구를 받거나 요구를 받은 때에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이에 따라야 한다. 이 법 잘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정해놨을까요? 국감에 대한 이 자료 유출 법안을 왜 이렇게 엄격하게 해놨을까요? 예, 이 국정감사의 자리가 목적을 국민 세금을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기관들에서 국민들께 보고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 어느 것보다도 우선한다라는 조항을 남긴 거겠죠? 예, 예. 제가 그 문체부 그 뉴스를 소개해드리면요. 애초에 스포츠윤리센터 직원 채용 과정에서 보훈 가점을 주어서는 안 되는 채용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보훈 가점을 엉뚱한 사람에게 줘서 1등과 2등의 순위가 바뀌게 하고 그대로 채용한 뒤에 그 사실을 문체부가 감사를 통해 인지하고도 관련자들을 경징계하는 것으로 그치고 조용히 넘어가려 했다. 특히 국회의원실에서 상임위원실에서 이 관련 개인정보를 제가 달라고 하니까 개인정보보호법을 지금 구구절절 이야기하면서 끝까지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죠. 파악하셨습니까? 예, 그 탈락 부분에 대해서는 이 뉴스에 대해서는 인지하고 있으시죠? 어떤 건지. 예, 알고 있습니다. 지난 5월에 문체부 홈페이지에 관련 그 자체 감사가 있었습니다. 스포츠윤리센터에 대해서. 여기에 그 해당자 2명에 대한 징계 결과만 통보했는데요. 당시 실무지원 반장이었던 인원에게는 감봉 1월, 단원이었던 분에게는 견책이라는 최고의 경징계 조치한 후에 지금 아무 조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피해자 구제에 문체부가 나서지 않고 있죠? 네, 그 부분은 위원님 지적에 깊이 엄중하게 받아들이면서 감사 결과에 따라서 저희 직원과 또 관련 유관기관 직원이 그 채용이 잘못된 뒤바뀐 부분에 대해서 징계를 받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감사 결과에서도 그 부분에 징계 대해 채용이 뒤바뀌면 그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보통은 바뀌어서 안 해서 그냥 견책 정도의 경징계하고 넘어가면 국민들이 그 납득하시겠어요?
지금 스포츠 윤리센터가 스포츠 비리 근절하는 기관 아닌가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 직원이 책임을 지금 책임을 지고 어떻게 졌습니까? 반장이었던 분은 지금 감봉 1월 그 조치하기 전에 육아휴직을 떠났고 나머지 한 분은 견책 뭡니까? 유 국장님 견책 뭐 하는 징계입니까? 예, 경징계 중에 꾸짖었다는 얘기죠? 심할서 정도 받는 거 경징계 중에 최하위 단계입니다. 잘하시네요. 그런데 이 지금 심각하게 보훈 가점을 주지 않아야 될 대상자에게 가점을 붙여서 지금 채용에서 떨어진 원래 1등은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인생의 포인트였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구제 전혀 안 하십니까? 예, 감사 심지어 결과 붙은 분은 지금 여전히 스포츠 윤리센터에서 인권 대응팀장으로 근무 중이세요. 예, 감사 이분의- 결과 기존에 네. 뒤바뀌어서 합격한 자가 말씀하신 대로 자에 대해서는 별도로 이것을 채용을 취소하거나 기존에 그렇죠. 채용 취소가 돼야 채용자가 되죠. 어떤 고의를 가지고 아니면은 어떤 뭐 불이하게 그것을 채용에 관여했거나 그런 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감사 결과에서도 그 기채용자에 대해서 채용을 취소하거나 이제 그런 부분이 어렵다는 점을 감사 결과 나왔기 관여한 때문에 바가 없었다라고 얘기하셨죠. 제가 지금 두 가지를 지적해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이러한 아주 중대한 채용 부정에 관한 사건이 있음에도 문체부가 감사를 해놓고 제대로 기관에 통보하지 않았습니다. 일단 스포츠 윤리센터 측에서 문체부로부터 감사 결과를 통보받은 적이 없다라고 대답했어요. 그런데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을 보면 중앙행정기관장은 감사 종료 60일 이내에 해당 감사기관에 이 내용을 통보해야 하죠. 문체부가 이 사실 알면서도 은폐하고 지나간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감사관실에서 별도로 통보를 했는지 그 부분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확인해 보시고요. 스포츠 윤리센터 측은 제가 재차 3차 확인했음에도 전혀 감사 결과를 통보받은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체육공자께서 말씀하신 해당 직원이 여기에 관여한 바가 없다라고 하는데 해당 직원이 관여했을 만한 정황이 있죠. 처음 스포츠 윤리센터가 설립될 때 그 설립 추진 실무 지원반이라는 게 꾸려졌습니다. 인원이 반장까지 총 5명이었죠. 지금 징계받은 2분과 함께 포함하면은 나머지 3분이 반원인 거죠, 이른바. 예. 예. 그런데 이 지금 부정 채용 의혹이 있는 이 담당자분이 공교롭게도 실무 지원 반원이었어요. 본인이 그 구성원이었고 설계를 했는데 전혀 법적으로 부여되지 않아야 되는 보훈가점까지 받아서 셀프 채용이 됐다라는 의혹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관여하지 않은 정황이라고 문체부가 가볍게 넘길 수 있을까요? 그 부분 역시 감사관실에서 같이 조사를 해서 결과를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 왜 제대로 그러면 자료 제출 안 합니까? 감사 결과에 대해서는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실명 공개 안 하고 끝까지 버팁니까? 그 부분은 탈락한 사람에 대한 정보 제공하십시오. 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셔서 저희도 그 탈락자에게 수차례 요청을 하고 그러한 뜻을 전달한 바 있습니다만은 그 탈락자가 본인이 국정감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그 출석이나 이런 부분에 본인의 출석에 신분을 관한 공개하지 조율은 않을 상임위원과 하는 거고요. 문체부가 나서서 자료 요구하라는데 그걸 거부할 권한이 있습니까? 그런 이제 탈락자의 완고한 뜻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도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정보를 사전에 드리지 못했다는 점을 감사를 잘 말씀을 드립니다. 하셨다고 하니까 이 면접 전형이 어떻게 이어졌는지도 이미 보고 받으셨겠죠. 애초에 그 실무 지금 견책 징계를 받은 분이 보훈 가점을 하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5점을 그 보훈 가점을 받은 것에 대해서 아니다, 이자에게 10점을 줘야 된다라고 오히려 더 종용을 해서 10점을 가점을 받고 5점을 받아도 떨어질 분이 10점을 받고 채용이 돼서 지금 인사팀장으로 지금 있는 거죠. 인권팀장으로. 제가 알기로는 보훈 가점이 본인인 경우에는 10점,
그 가족인 경우에는 보훈 가정이 5점이 지금 채용상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채용 과정에서 깊이 있게 깊이 있게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 책임을 그 감사 결과 조치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리를 해드릴게요. 지금 스포츠 윤리센터라는 새로운 기구를 출범하는데 그 윤리센터 기구 출범에 가담했던 5명의 인원 중에 2명이 징계를 받을 정도로 이 심각한 부정채용 의혹이 있는 사건입니다. 첫 번째. 그런데 문체부가 첫 번째, 너무나 가벼운 경징계로 넘어가려 했다. 두 번째, 줘서는 안 되는 가점을 받고 채용된 분이 버젓이 일하고 있음에도 떨어진 분에 대한 어떠한 구제 조치가 전혀 없었다. 세 번째, 해당 기관에 대한 감사 내용을 통보하지 않았고 상임위원실에서 관련 정보 제공을 요청했을 때에도 지금까지도 문체부가 거부하고 있다. 굉장히 심각하죠. 오늘 오후까지 피해자 그리고 관련 저희가 요구한 모든 자료 상임위원장실과 의원실로 제공하기 바랍니다. 예. 예, 관련 내용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예. 하겠습니다. 예. 본 의원이 조금 전 그 질의했던 내용 중에 문화체육관광부에 당연히 국감을 위한 자료를 저희가 요구하면 받아야 되는 자료들이 있습니다, 위원장님. 그런데 문체부가 지금 부정채용 정황과 의혹이 확실함에도 불구하고 제19 감사기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자료 제출을 전면적으로 거부하고 있는데요. 이 뭐 어려운 자료가 아닙니다. 합격자와 불합격자에 대한 개인 신상 등의 자료에 관해서 위원실이 요구한 대로 위원장과 상임위원에게 제출하도록 촉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국민의힘 배현진입니다. 체육국장님, 예, 오전 질의 때 제가 그 스포츠 윤리센터 출범 당시 스포츠 윤리센터의 채용의 그 모든 그 실무 구성단에 있었던 5분 중에 한 분이 스스로 이제 채용이 된 것, 특히나 채용이 되면 안 되는 그런 규정을 위반하는 방법으로 채용이 된 것에 대해서 이게 부정 채용과 그런 의혹이 있지 않느냐라는 질문을 드렸는데요. 조금 더 좀 뉴스를 좀 찾아보니까 마침 그 문체부가 감사를 진행했던 이유가 올 초에 그 이숙진 전 이사장께서 사임하시면서 했던 뉴스가 있는데 보니까 아마 그 노조 내에서 출범 당시 채용에 관해서 문제를 강력하게 제기해서 특별감사를 진행했다라고 이렇게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문체부에서는 이미 그 채용 문제에 관해서 심각한 뭐가 있었다라고 인지하고서는 감사를 시작한 거죠? 그것은 지난해 국감에서도 그 스포츠 윤리센터 출범 당시의 채용 부분에 대해서 지적이 있었고 또 그 가운데 또 이숙진 전 이사장의 갑작스러운 퇴진으로 인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그 채용 과정에 대한 살펴볼 필요가 있어서 감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오전 이제 체육국장님 답변을 제가 다시 한번 보더라도 이 채용상에 문제가 있었다는 점은 인정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예, 지금 결과적으로 담당자가 문책을 당했기 때문에 예. 예. 불법적인 채용이 된 거죠, 결과적으로. 예, 어쨌든 보훈 점수를 가점을 주면 안 되는 법적 조항이 있는데 예. 그걸 가점을 해서 예. 채용을 했기 때문에 불법적 채용이 된 건데요. 이 점에 대해서 그 추후에 법적인 뭐 구제 조치나 이런 것을 아니면 채용 취소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그러니까 채용 취소라 하면 기존의 합격자가 어떤 불법 행위를 통해서 부당한 아니면 불법적인 그 채용이 있어야 되는데 감사 결과 그 당사자가 어떤 것을 인지하거나 불법적인 행위를 통해서 채용이 합격했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채용 자체를 무효화하거나 취소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견책 처분을 받은 그 실무지원단원이 보훈 점수를 원래 주면 되지도 않는 거지만 5점인 것을 10점으로 주라고 재차 확인한 점에 대해서는 감사 내용이 어떻게 됐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원래는 그 아까 오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보훈 당사자한테는 10점을 주고 보훈 가족에게는 5점을 주는 것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데 그것이 본인 나중에 중간에 서류 심사 확인 과정에서 본인 그 보훈 가점 대상자 본인으로 확인이 돼서 5점을 주는 게 아니라 10점을 주는 것으로 정정을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문체부 감사가 굉장히 솜방망이로 진행됐다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원칙상 이 기관의
특성도 마찬가지고 스포츠계의 공정 이것을 담보하기 위해 만든 기관인데 원칙상 지금 법적인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면 정상 참작하자라는 정도로 건너간 게 아닌가 싶은데요. 저희 상임위 차원의 아마 감사원 감사가 필요한 조치 같고요. 여기에 대해서 문화체육부 체육국장님의 입장이 있으십니까? 예, 위원님 말씀에 깊이 저희도 좀 미비했던 점에 대해서 반성을 하고 있고요. 다만 감사 자체 감사하지만 감사 결과에 대한 징계는 인사혁신처의 중앙징계위원회에서 엄정히 판단해서 담당 실무자에 대한 징계를 내렸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앉으시고요. 이사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스포츠유료센터 이사장님. 네. 지난해 박양우 전 장관님께서 윤리센터를 출범하면서 어려움에 처한 체육인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는 스포츠계 폭력 근절의 그런 장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스포츠윤리센터 출범의 의지를 밝히셨습니다. 저희가 올해 2월부터 약 출범하고 한 반년이 지난 시점이죠. 2월부터 올 8월까지 6개월 동안 5천여 명을 대상으로 저희 의원실에서 개별적인 여론조사를 좀 진행을 했습니다. 그것을 함께 좀 공유를 하실까요? 위원장님 1분만 더 주시겠습니까? 네, 예. 쓰신다면 1분 더 드릴게요. 자, 보여주세요. 먼저 이 스포츠윤리센터와 이전에 우리 대한체육회에서 진행하던 클린스포츠센터와의 차이점에 대해서 대한체육회와 소속원 그 선수들의 산하기관 소속돼 있는 선수들에 대해서 저희가 질문을 한 건데요. 차이점에 대해 알고 있느냐라고 했더니 모른다가 75.4%였습니다. 두 번째, 만약에 폭력이나 비리 뭐 이런 여러 가지 스포츠계 부정행위의 당사자가 됐거나 목격했을 경우 신고는 어디다가 했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스포츠윤리센터라는 응답은 13.1%에 불과했고 이외에는 경찰이나 소속단체 또는 협회에 직접 한다라는 응답을 했습니다. 다음이요. 학교 내 폭력, 이 선수들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했다. 신고를 하면 어느 곳으로 신고하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을 때 역시 절반 가까운 퍼센테이지가 경찰이라고 이야기했고요. 스포츠윤리센터에 대한 소구는 굉장히 적은 편이었습니다. 다음이요. 예. 이렇게 지금 제가 일단 4가지 그 설문에 관한 조사만 보여드렸는데요. 앞에서 우리 존경하는 이상원 예. 이상원 의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윤리센터가 출범하고 굉장히 처음은 굉장히 창대하게 시작하였으나 지금 실질적으로 운영되는 것 자체가 스포츠계에 대한 어떤 비리 근절이나 이런 데 별로 역할을 못하고 있지 않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억하기로 작년에 대한체육회 클린스포츠센터가 유명무실하다고 굉장히 비난을 받고 출범한 것이 스포츠윤리센터거든요. 이사장님으로 부임하셔서 지금 몇 달이 지났는데요. 국가에도 예산 굉장히 많이 증액을 요구하셨죠? 어떤 점을 좀 보강해야지 윤리센터가 잘 돌아갈 것 같습니까? 예, 의원님, 저희가 신설 조직이다 보니까 초기에 전문성 있는 업무 처리와 또 성과를 내기 위한 효율적인 조직을 구성하는 데 좀 어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업무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전문성을 가진 직원들을 채용하고 또 사업의 다양화를 위해서 예산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30초, 네, 30초만 더 드리세요. 저희 상임위원들도 마찬가지고요. 스포츠계의 어떤 이런 발전을 위해서 스포츠윤리센터가 앞으로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굉장히 많이 지지하고 지원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냥 예산을 따다 놓고 인력을 충원해서 구태의연하게 일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지금 부족한 점이 무엇인지, 왜 선수들이 가장 생활에 접해 있는 선수들조차 잘 모르는지에 대해 좀 파악을 하셔가지고 종감 전까지 저희 위원장과 위원들에게 보고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의원님. 예, 개선 방안에 대해서 보고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하겠습니다.